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채널 운영 목적도 신규 구독자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순서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일단 비트코인 차트 보고, 이상민 님이 차트, 비트코인 관련된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시황 관련된 차트들 보는데, 도미넌스 차트는 준비된 남자님이 이제 차트 의견 주신 거 같이 보고,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행 출발은 내일 이제 오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영상은 제가 이제 시간이 가능하면 촬영을 하고 올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영상, 지금 영상이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고 일단 지금 7월 28일 제가 어제 이 삼각수렴을 하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삼각수렴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이 7월 28일이었고 7월 28일 이전에는 방향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이 삼각수렴 보시는 이 삼각수렴을 상단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을 이렇게 이제 보지 마시고요. 여기서 좀 더 큰 삼각수렴을 본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내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위로 올라와서 이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는 이 추세선 맞고 한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주든지요. 아니면 이 안에서 지난번에 상승세경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안에서 상승세경 모습을 만들어주고 또 넘어가는 뭐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고 아니면 한 번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돌파한 이후에 눌러주고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위로 돌파가 됐기 때문에 8,300달러, 8,500달러를 20주평선까지 터치는 안 할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상민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민님이 지금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먼저 이제 써주신 의견을 같이 보면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미 저점을 찍었다는 전제로 중기 목표가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엘리엇 파동 큰 1파, 큰 2파에서 큰 2파에 저점을 찍었다 이 말씀이시고 차트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지난번 이제 9,050달러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 라고 이제 전제를 한 겁니다. 만약에 9,050달러를 깨서 8,300, 8,500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분석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를 이야기해 주셨고 여기서 이제 큰 1파와 큰 2파가 끝났고 이제 큰 3파를 갈 건데 큰 3파의 목표치는 그렇게 되면 26,430달러가 된다. 그리고 큰 3파 안에서는 큰 3파 안에서의 1파는 17,382달러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3파 안에서 그 큰 3파 안에서 엘리엇 파동 다시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눠진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제 1파는 일단 17,000달러, 17,000달러에 제가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17,000달러가 저항이 될 것이고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3파 진행하고요. 뭐 4파, 5파에서 5파 최종 큰 3파의 5파 목표치는 이제 26,000달러로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1파 안에서 조정 2파와 4파는 각각 23.6, 38.2% 조정을 받았고 지난번 이제 2파 큰 2파 조정 파동은 일전에 이제 해밀리 가족분이 의견 주셨던 335로 마무리가 됐다. 저점은 이제 큰 1파 고점 대비 38.2, 50% 사이로 조정이 이제 깊지 않았으므로 3파는 오히려 이제 1파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3파에서는 11% 정도 확장 파동이 생겨서 생겨날 여지가 이제 높아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신 차트를 이제 보면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상승했던 이게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13,900달러를 찍고 조정을 받았던 9,050달러까지 조정받았던 게 이 큰 2파 조정이다. 큰 2파 조정 안에서 지난번에 이제 해밀리 가족분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335 파동이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엘리엇 파동으로 이제 큰 3파가 이제 진행할 거다. 큰 3파가 진행될 건데 큰 3파의 목표치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430로 전고점을 이제 넘어가는 2만 달러를 넘어가는 목표치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이 목표치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잡아주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차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뭐 1파, 2파, 아까 이제 첫 번째 1파가 17,000달러라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1파 조정이 되고, 1파 상승이 나오고요. 큰 3파에서 1파 상승 나오고, 2파 조정. 그 다음에 이제 3파 상승이 만들어지고, 4파 조정이 나올 때쯤이 되면 아마 큰 3파 안에 있는 5파의 목표치가 대략적으로 이제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일단 이상민님 의견 주신 거 이렇게 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차트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돌파되면서 시총도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수렴 안에서 상승을 해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고, 지금 이제 21 이평선과 51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보시면 이 지금 시총 차트 또한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돌파된 삼각수렴 말고 또 큰 삼각수렴이 있다. 근데 이 삼각수렴 안에 보시면 중심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번에 직전 고점이었던 이제 2,800억 달러, 2,800억 달러가 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2,800억 달러를 넘어가게 된다. 이제 51 이평선과도 맞나요? 그래서 2,800억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시총 또한 다시 재차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2017년도 3월달 모습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기적으로 약간의 뭐 차이는 있지만 뭐 모습이 완전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제 2017년도 3월 말 이때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이 20일과 50일이 데드크로스가 나고, 이때는 이제 데드크로스가 날 때 이렇게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하고 직전 고점이었던 여기서 이제 이 고점은 이제 3,8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3,800억 달러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와 줬다 라는 부분이고요. 올라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횡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까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 또한 지금 그 큰 이 추세라인이요. 이 추세라인에서 일단은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 준 다음에 눌러주고 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삼각수렴 안에서, 큰 삼각수렴 안에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돌파시켜주고 한번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누울 수 있다. 지금 이제 시총 차트와 이제 시총 차트 2017년도 3월 말 4월 초 그림처럼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형태로 비트코인도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 차트도 움직임은 이제 좋아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숏 차트와 롱 차트를 볼 건데, 일단 지금 비트파이넥스 뭐 숏이라든가 롱은 큰 움직임은 없어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크게 어떤 변화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롱도 마찬가지고요. 롱은 오히려 이제 줄었어요. 롱은 줄면서, 만약에 롱이 지금 늘어났다, 비트파이넥스에서라도 롱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뭐 이게 상승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롱이 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팜에서 그걸 봤었죠. 잠깐만요. 코인팜에서 비트맥스 숏과 롱을 비교해 보면, 일단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그 삼각수렴을 돌파를 하면서 롱 비중이, 어제까지는 또 숏이 이제 53이었는데 지금 이제 롱이 53까지 조금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숏하고 롱이 계속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라는 이제 모습으로 이제 보면 되고, 72시간을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롱이 이제 늘어났으니까 롱이 늘어났다가 또 줄었네요. 일단 아까 이제 돌파가 되면서 늘었다가 지금 이제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롱과 숏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도미넌스는 지금 일단 그 21 이평선을 이탈한 이후에 지금 옆으로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요. 음봉 한번 나오고 양봉, 음봉 나오고 양봉. 지금도 이제 알트코인도 올라왔는데 비트코인이 돌파가 되면서 비트코인 상승이 나오면서 도미넌스는 다시 이렇게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준비된 남자님이 도미넌스 차트 의견 주신 거 같이 볼게요. 지금 이제 이 하락 채널 안에 이렇게 이제 상승 채널이 있다. 그리고 이 상승 채널에서 지난번에 이제 비슷한 의견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1파, 2파, 3파, 4파, 5파, 엘리엇 파동이 5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 5파에서 지금 준비된 남자님 의견은 뭐냐면, 이 5파에서 지금 1파, 2파, 3파까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4파 조정,
그럼 지금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내려오는 게 4파 조정이고 4파 조정이 끝나면 이제 5파 상승이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한 차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7이고 이 5파의 목표치는 74에서 78 사이로 이제 목표치를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정 파동으로 ABC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5파까지 목표가 기간으로 봤을 때 10월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준비된 남자님은 비트코인이 10월 초까지는 비트코인이 혼자 어떻게 보면 약간 독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그 이후에 10월달 초부터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물론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일단 도미넌스 차트를 돌아가서 보면, 지금 이 상승 채널, 이 검정색이 와사비님, 검정색이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차트가 그 와사비님이 15개 코인을 이제 추출해서 만들어낸 도미넌스 차트인데, 보시면, 이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승 1파에, 목표치를 이제 둔다라고 하면 3파는 이렇게 넘어갔는데, 5파는 거의 상승 채널의, 상단부 근처까지 왔다. 물론, 닿지는 않았지만, 거의 이제 고점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 의견 중에서, 그 비트코인 님도 이제 아마 도미넌스 차트 의견 주셨던 것 같은데, 보조지표상 어느 정도 고점 신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상승 쐐기형에서 보면 보조지표에서 MACD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스토캐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보조지표에서 하락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주기보다는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하락 신호는 이 4파 지금 이 마지막 5파의 작은 엘리엇 파동 안에서 4파 조정 1, 2, 3, 4에 있는 그 4파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나온 보조지표 신호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이걸 이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제 이 도미넌스 차트를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5파 목표치까지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가 알트코인들이 충분히 바닥까지 빠졌고 여기서 알트코인들이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도미넌스로 봤을 때 이 5파 엘리엇 파동 5파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준비된 남자님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Q&A를 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Q&A로 들어가서 준비된 남자님이 써주신 내용을 받고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준비된 남자님이 의견 주신 거 받고 이행그룹 하사님이 의견 주신 게 제가 이걸 봤나 안 봤나 모르겠네요. 잠깐만 체크만 해볼게요. 이거는 어제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이 났는데 어제 이제 봤던 내용이고 이거 넘어가고 다음으로 지금 이제 준비된 남자님이 도미넌스 차트 의견 주신 거 받고 그 다음에 강남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리플 18원일 때 100만원치 산 적이 있고 지갑 주소와 비번만 알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거래하신 건지도 잘 모르셔고 연세가 많으셔서 이런 경우 현금화할 수 있는 건가요? 물어보셨고 일단 베티썸님이 답변 주신 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베티썸님 답변은 그 비번이 뭐냐, 만약에 개인키라고 하면 현금화가 가능하겠지만 개인키가 아니라 그냥 핀코드라면 그 니모닉 복구 문구를 알아야 된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인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꿔 말씀드리면 그 비번이 개인키가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의견 써주셨고 지금 일단 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리플을 18만원이 아니라 18원에 사셨는데 100만원어치 사셨대요. 이게 이제 코인샴투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55,000개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18원에 XRP를 산 가격이 언제냐면 지금 제가 대략 차트를 보니까 물론 이제 뭐 2015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때도 18원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때일 수도 있는데
가장 늦게 18원일 때 샀다라고 하면 2017년 이제 3월 달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이제 샀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 산 것과 지금 우리가 이 리플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시장의 위치를 비교해 봤을 때 100만 원을 가지고 리플을 살 수 있는 개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올라와서 이제 380원 정도 됐는데요. 지금 380원은 100만 원을 가지고 리플을 사게 되면 아마 몇 개 살 수 있죠? 나누기 380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2600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00개인데 아까 이제 55000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지금 가격이,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380원이라는 가격이 물론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때 이제 18원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지만 위치로 봤을 때는 이 18원 샀던 뭐 0.013달러라고 하면 이 자리보다 이 위치는 채널 4분의 1에서 한 중반 정도 올라와 있던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은 채널 완전 바닥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랬던 채널로 보면 지금 채널 바닥을 뚫고 내려간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잇는 채널로 그렸을 때 채널 이제 바닥에 닿는 위치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 XRP 가격이 아마 2017년도로 우리가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18원도 아니라 한 6원 7원 정도에 사는 그 정도 느낌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제 2017년도고 2019년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2년이 지나서 한 사이클이 다시 돌고요. 이와 같은 한 사이클이 돌고 나서 그때 아마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과거 2019년을 회상하면서 야 그때는 100만 원을 가지고 리플을 2600개였나요? 2600개나 샀다. 2600개나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이제 있을 거다. 지금 우리가 야 100만 원 가지고 리플을 뭐 55,000개 이때는 샀던 건데 야 지금은 우리가 이제 2600개 밖에 못 사지만 앞으로 이제 2년 뒤에는 지금 우리를 이제 굉장히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지금 이 가격은 2017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18원이 아니라 거의 한 6원 7원에 사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590원까지 올라왔을 때 못 팔았던 분들이 야 뭐 못 팔아서 이거 지금 380원까지 빠지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보시면 뭐 18원도 매수 가격이 지금 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 물론 내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능력이 안 되니까 저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자신이 없고, 제가 만약에 팔고 나서 못 살 수 있다라는 그게 저는 더 싫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럼 채널 상단부 근처에서는 팔겠지만 채널 바닥 근처라고 하면 팔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 홀딩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380원이나 저는 이제 590원이나 7원이나 뭐 10원이나 11원이나 뭐 18원이나 우리가 지금 다 싸게 느끼고 야 18원 때도 사야 되는 거고 10원 때도 사야 되는 거고, 물론 18원에 팔았다가 다시 10원에 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거의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18원에 팔았다가 여기서 9원에 사고요. 다시 18원에 팔았다가 9원에 사고, 이거를 반복할 수 있으면 최고 좋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워렌 버핏 싸대기 때리는 거라고, 귀싸대기 때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한번 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내가 10번을 먹는다고 해서 이거 한번, 이 큰 파동 한번 먹는 것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1억 원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해서 이 XRP를 이 안에서 내가 사고 팔고 해서 뭐 한 2, 3억 원은 벌 수 있습니다. 2, 3억 원은 벌 수 있는데 그 1억 원을 여기서 이제 XRP가 올랐던 이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거의 4만%예요. 4만%.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처음 이 상승만 먹어도 이제 5000%입니다. 5000%, 6000%인데 거의 뭐 60, 70배 나오는 이런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1억을 넣었다라고 하면 60억, 70억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내가 단타를 잘한다라고 해서 그 1억 가지고 단타로 60억, 70억을 만들 수 있냐, 그 실력이 저는 안 된다라고 저는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 뭐 6원이나 10원이나 우리가 18원이나 지금 봤을 때 다 싼 것처럼 싼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지금 저는 380원이나 370원이나 뭐 더 빠진다라고 하면 더 싼 거겠죠. 그리고 뭐 500원, 600원도 더 싼 거다, 다 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싸다라고 하는데, 작년 이제 2018년도 9월에 상승해서 제가 이제 아마 이때 580원부터 제가 이제 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고 계속해서 이제 교체 매매를 통해서 원화를 이제 제가 수익을 늘리는 거를 리플하고 이오스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다가 지금 이제 사토시 가격으로 충분히 싸는 가격이 와서 제가 6천 사토시부터 분할로 샀어요. 6천, 5천, 4천 사토시까지 나눠서 사서, 물론 3천 사토시에서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 홀딩 물량만 들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 리플을 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가 거의 보니까 이제 한 4,600, 700 되더라고요. 그래서 5천 사토시보다 약간 밑에긴 한데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보는 목표가 또 이제 그분은 뭐 2만 사토시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보장이 있냐라고 하면 어떤 것도 보장은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 뭐 2만 달러, 3만 달러, 지금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2만 달러 간다는 보장이 있냐라고 하면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미래인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 시장이 흘러가고 이와 같은 패턴들이 반복돼서 이 시장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지난 고점 2만 달러보다 3배 정도 넘는 상승 목표치를 우리가 보고 가고 있는 거고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목표치를 두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천 사토시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제가 비싸게 샀다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지금 3천 사토시 제가 모든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리플로 바꿨다라고 하면 가장 좋겠죠.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정도도 충분히 싸다. 그리고 제가 5천 사토시에서만 사도 여기에서 만약에 2만 사토시 가면 비트코인 개수를 4배를 늘리는 겁니다. 제가 4배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물론 맨 바닥, 밑바닥, 발바닥 밑에서 이제 사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인정하고 그냥 분할 매수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 예, 지금 김강남님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얘기가 넘어갔는데, 일단 이렇게 과거에 18원 일대 100만원 치산 이 김강남님, 이제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약간 지갑 주소 비번 물어보셨던 건데, 이걸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가격이 얼마나 싼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알라 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그리고 이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코인 참수님이 재미난 글을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어차피 물린 거 천천히 가자. 코린이 물타게 천천히 가자. 금운동님이 이게 답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차피 오를 거 좀 빨리 가자. 신규 열면 불타게 빨리 가자. 그래서 코인차프님이 다시 이래도 가자 저래도 가자 이렇게 써주셨고요. 잠부나무님이 4차 산업 시대에 애환을 담은 노랫가락 같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분들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리플이 빨리 올라가길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분명히 리플 투자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천천히 올라가길 또 원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올라간다는 거는 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 참수님도 그렇고 금운동님도 XRP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신 분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XRP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선 두 분 다 이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어차피 갈 건데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현금을 벌어서, 내가 일을 해서 벌어서 더 지금 이렇게 싼, 예전으로 2017년도로 친다라고 하면 10원대에서 내가 이렇게 돈을 더 XRP를 더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빨리 올라가서 또 이익 실현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시장에는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게 읽어봐서 한번 다시 읽어봤고, 다음으로 이제 코알라 킴님이 영화를 최근에 이제 보셨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 그 다음에 빅쇼트, 국가 구도의 날을 영화관에서 이제 보고 암호화폐를 알게 된 후에 다시 시청을 하니 미래에 대한 예측 그런 사인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신기해하면서 시청을 했다 라고 써주셨고, 예전에 어릴 적 마징가 Z에서 손목시계를 통해 화상통화를 하는 거 보고 설마 가능할까 했었는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영화 제작사나 이런 감독, 시나리오 작가들의 해안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된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읽어봤거든요. 뭐냐면 그 앤트맨과 와스프를
시청을 했는데 그 23분쯤에 이런 대사가 나온대요. 야, 나노테크나 인공지능 암호화폐는 한물 갔어. 양자 에너지가 대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 그래, 그게 미래의 금맥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대사가 그러면 뭘 의미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때 이제 미래에 야, 지금은 양자 에너지가 대세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암호화폐가 한물 갔다라는 건 인공지능과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때 대세였다라는 거를 이게 또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우리의 앞으로 우리한테 올 미래에는 인공지능도 아직 이제 완전 현실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암호화폐가 대세를 이루는 그 타이밍이 분명히 한번 올 것이고, 그거를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영화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힌트가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중들이 다 뛰어들려고 할 때,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야, 암호화폐 이제 한물 갔다, 다른 시장을 찾아보자라고 할 때, 그때 새로운 시장은 양자 에너지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의견 주신 게 뭐냐면, 이장님과 이제 해밀리 가족분들 확신을 가지고 2022년까지 존버 장토에서 미래 부의 이동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써주셨고, 2020 부의 지각 변동 KBS 보도본부 경제부장 박종훈님의 책을 읽고 참 많은 도움이 됐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책 추천도 해주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YNWA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해 주신다. 비트 리플 코인이 우리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이라는 의견에는 저 또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관해서는 전혀 예측이 안 되더군요. 물론 정확한 예측은 언제나 어렵겠지만 이 시기에 대한 예상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까요? 이렇게 써주셨고, 우리 인터넷 초기가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그때 막 스타크래프트 제가 이제 9학번인데 막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막 하고, 그때 이제 막 PC방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막 이제 퍼지기 시작했던 그 초창기예요. 그때가 95년도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때가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쭉 본다라고 하면 인터넷이 뭐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속도처럼 우리가 인터넷을 썼던 게 아니라, 그때 초기에는 인터넷 진짜 이미지 하나 다운 받는 데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걸렸어요. 다운만 해도요. 업로드가 아니라. 그랬던 이제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업로드 또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쉽게 되는 이런 지금 시기가 왔고, 이제 5G가 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이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95년도부터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5년 정도 걸린 겁니다. 25년 정도 걸렸는데, 그럼 암호화폐는 어떻겠느냐? 암호화폐는 지금 암호화폐 시작이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벌써 10년이 지나간 거죠. 우리는 이 시장에 뛰어든 지 이제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제 10년이 지나갔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10년이 지나가는 상태에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이렇게 확장되는데 역할을 해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암호화폐가 전파되는 이 속도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다 구축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사용이 되는 건 아마 우리가 인터넷이 25년 걸려서 지금같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 이 수준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25년이 아니라 훨씬 더는 짧아질 거다.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10년 정도 지났고, 여기서 한 5년 정도만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를 거의 우리 일반인들이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사용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스타벅스에서 이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가 시작이 되고, 대중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그 성숙 단계라고 하잖아요. 성숙 단계.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 가치 하락이 있는 법정화폐 가치 하락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중들이 암호화폐로 쉽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5년에서 길면 뭐 10년 안에 저는 충분히 우리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뭐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상민님 의견 받고
그 다음에 송기봉님이 이제 어제 그 5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다. 라고 이제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제가 지금 이제 거의 2만 명 좀, 아직 안 되는데 아마 이제 휴가 기간 때쯤에 2만 명 도달할 거로 보고 있고, 휴가 갔다 와서 좀 정비를 한 다음에 개인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상원님이 써주신 내용이 뭐냐면 비트코인을 리플로 바꿔야 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리플이 사토시가로 전고점을 간다면 지금 비트가 추후 6비트가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 환상적이죠.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아서 어렵네요. 이거는 이제 분할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뭐냐면 비트코인 홀딩 물량 저거 이제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홀딩 물량은 들고 있고 그 홀딩 물량은 지키는 겁니다. 리플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기준으로 세워서 홀딩 물량을 만들어 놓고, 그 홀딩 물량은 비트코인이 아무리 오버해서 많이 올라가도 그 홀딩 물량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이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무리 높아서 여기서 뭐 단기간에 진짜 뭐 10,000원 넘어가고 20,000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으로 홀딩 물량으로 뒀던 그 물량은 가져간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정해놓은, 근데 이거는 홀딩 물량을 안 정해놓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비트코인 홀딩 물량 안 정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정하는 게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 어느 하나가 만약에 살아남았을 때 그거 하나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나머지가 도태돼서 시장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거를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당연히 그 세 가지 중에 홀딩 물량을 하나씩은 다 둬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홀딩 물량을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홀딩 물량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물론 저도 이런, 지금 이제 최영원님의 심정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당연히 지금 XRP 가격이 BTC 기준으로 굉장히 싼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그 비트코인 홀딩 물량도 바꾸고 싶은 욕구가 진짜 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참고 있는 거죠. 이거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야, 이 홀딩 물량을 정리해서 만약에 리플로 다 바꿨다라는 건 제가 이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를 모르고 내가 이제 모른다는 걸 전제로 깔고 이 시장에 참여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아까 이제 뭐 준비된 남자님이 의견 써주셨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비트코인 홀딩 물량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홀딩 물량은 그대로 둔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욕심을 저는 좀 줄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최상원님이 비트코인만 다 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땐 바꿔야 되겠죠. 그때는 바꾸는 게 맞는데, 지금 홀딩 물량 남겨놓고 교체를 했는데 거기서 추가로 나머지 물량까지 다 정리하고 싶다. 이거는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예상은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홀딩 물량은 지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000님이 리플이 뭐 사토시가로 전고점 간다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2017년에 그렇게 됐다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누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10만 벌 이게 말이 돼? 비트코인 1억 원 절대 못 가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1억 원 갔을 때 그분이 비트코인 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들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도 내가 리플 2만 사토시 절대 못 가, 아니면 리플 10,000원 절대 못 가라고 생각하는데 리플이 10,000원 갔을 때 그 사람이 리플 물량을 들고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없다. 내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리플 물량 들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자기가 이제 모순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갖고 이거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실제 가격이 왔을 때 내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다. 강남 땅을 예전에 그 강남 땅이 배밭일 때 어떤 분은 1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고 나갔어요. 100만 원에 팔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100만 원에 살 때 강남 땅 나중에 생각해보면 여기 대기업들 다 들어오고 앞으로 30년 뒤에 강남 땅 여기가 진짜 우리나라 거의 어떤 중심지가 될 거다. 그러면 이거 1억도 될 수 있다 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걸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손바뀜이 나온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그 그림을 본 사람, 그 강남 땅, 그 배밭이었던 강남 땅이 10배 올랐다라고 해서 많이 먹었다 꺽 하고 판 사람이 아니라
야, 여기서 더 갈 수 있고,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뤄서 강남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100만 원이 아니라 충분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은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강남 땅 주인이, 강남 빌딩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야, 강남 이거 옛날 배바셨는데 여기가 발전하면 얼마나 발전하겠어. 이거 발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은 팔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목이 기다릴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 유비님이 이제 써주셨던 이야기인데, 이걸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내가 의지가 있느냐, 내가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있느냐, 그게 저는 차이가 난다라고 봅니다. 실제 내가 그 보상을 받을 때 그 차이가 이런 거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2만 명이 구독을 한다라고 해서 그 2만 명이 다 비트코인이 뭐 1억을 가든 10억을 가든 100억을 가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손바뀌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서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도 안 될 거다. 그러면 2만 명이면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만 만약에 리플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원하는 가격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채널 한 4분의 3 지점, 채널 상단부 근처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전에 다 저는 손바뀜이 되고 어떻게 보면 매도하고 나갈 거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KKSPT님이 일단 축하할 일이 있어서 이 내용을 읽어볼게요. 일단 이제 올 초에 비트코인 350만 원일 때 제가 이제 싸는 가격, 근데 제가 350만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 6,000사토시부터 제가 싸다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6,000사토시도 싸고 5,000사토시 싸고 4,000도 싸고 3,000도 싸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도 똑같았어요. 비트코인도 저 6,000달러부터 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000달러 싸고 5,000달러 싸고 4,000, 3,000달러 다 싼 영역이다. 여기서 싼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 그렇게 6,000달러부터 쭉 계속해서 야, 여기서 사면, 왜냐면 목표가 6만 달러이기 때문에 6,000달러에서 사도 당연히 10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리플도 지금 전고점까지만 와도 이제 24,000사토시고요. 이번에 리플이 만약에 여기서 시총 1위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6만 사토시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럼 6만 사토시라고 하면 6천 사토시에 사도 비트코인으로 10배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6천 사토시부터 싸다라고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가격에 왜 추매를 못했을까, 왜 사놓지 못했을까 아쉬움 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렇게 타고난 것이니까요. 저 역시 이제 투자에 대한 무지함으로 아직도 2017년에 물려있는 가격까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1월, 2월 생각해보면 얼마나 여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한켠으로 또 그때 가격으로 돌아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휩쓸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시장 방향성에 대한 내용 수집과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현업에 이제 바쁘기도 하지만 H채널을 꼭 안 빼놓고 이제 보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고 이야기를 써주는데, 저와 저희 집사람이 2010년 결혼 후에 아이를 가지지 못해 대구 이제 마리아 난임병원에서 9년을 치료를 하고 거의 시술 비용만 1억 원 정도를 돈을 쏟아 부으셨대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수십 번의 실패를 하면서 인생의 온갖 좌절을 맛보고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 지났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라고 작년 11월 병원에 시술을 준비하던 중 우연찮은 자연 임신이 돼서 지난주에 건강한 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사나이가 이제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치료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자연 임신이 됐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또 저 경험을 해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썸네일처럼 기다릴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무척이나 공감이 됐다라고 써주셨고, 해밀 여러분, 저는 이제 9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 세상의 빛을 봤습니다. 조급함과 성급함보다 느긋한 여유로 기다리시고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되어 기다린 모든 시간들이 충분한 기쁨으로 그리고 원하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인내를 가져봅시다. 연말 내년 초에 아니 몇 년 뒤에 진짜 돌아보면서 흐뭇해질 수 있는 해밀리 멤버가 되기를 바랍니다. 써주셨고요. 저도 읽으면서 공감도 많이 됐고, 일단 다시 한번 이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예쁜 따님을, 공주님을 얻으신 걸 다시 한번 이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이렇게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 생겨서 저도 기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실제 이제 암호화폐들 가격도 올라가면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기쁜 일들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영상을 마치고요. 오늘 이 영상이 이제 마지막, 일단 여행 가기 전에 마지막에 될지, 제가 한 편을 더 찍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녁 때 제가 이제 여행 준비를 좀 하고, 시간이 되면, 2부 영상을 찍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안 된다라고 하면, 오늘 일단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일단 여행 가기 전 마지막 영상을 일단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